안녕하세요. 콘텐츠 좋아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웹소설 입문자들을 위한 웹소설 용어, 웹소설 밈 설명회입니다. 이 웹소설 처음 접하신 분들이 이제 웹소설 이미 입문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입문자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예 처음 듣는 말이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게 진입장벽이 돼서 웹소설로 유입되려다 많은 경우가 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 업계 사람들은 너무 정말 일상 용어처럼 쓰는 이 용어들을 또 밈들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참이라는 게 있어요. 뭐 댓글에 연참 부탁합니다. 연참해주세요. 작가님 연참할 때까지 숨 참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 많거든요. 이 연참이 뭐냐면은 그냥 일단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날 뭐 24시간 동안 보통 하루에 하나 연재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만약에 2개나 3개를 했다. 그러니까 2개 이상 연재를 하면은 그걸 연참이라고 해요. 근데 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산천 작가님이 유료화하면서 10연참을 했나?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참이 뭐 10연참, 적게는 2연참, 많게는 뭐 10연참 이 정도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연참인데? 왜 그런 말을 쓰는데? 라고 하자면은 이게 아무도 유래를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나무위키에도 잘 안 써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문피아 옛날에 무슨 고무림 그런 시절에 그때 연속으로 벤다. 이 연참이 연속으로 이렇게 벤다 칼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가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아요. 저도 저 어렸을 때 창세기전 2라는 게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사나 이런 검을 쓰는 클래스 애들이 스킬 중에 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참을 보고 바로 알았는데 그 용어를 바로 이해했는데 왜냐면 그 연이라는 게 생각나갖고 그 연이라는 스킬을 쓰면은 창세기전 2에서 그 걔네가 무조건 2번 이상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참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하루에 2번 이상 연재하면은 연참이구나. 그거를 저는 뜻을 좀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참 끝났고 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작가들이 많이 쓰는데 1일을 빡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루에 한 회차 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일 2빡 그러면은 하루에 2회차 분량의 소설을 썼다 라는 겁니다. 저희 형 이제 한산이가가 이걸로 유명한데 하루에 3빡 4빡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업계에서. 그래서 이 빡이라는 단어는 그냥 웹소설 연재 한 회분이 빡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맨스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노맨스는 뭐냐? 로맨스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맨스가 이제 연애하는 거잖아요. 이 웹소설에서 로맨스 장르는 당연히 로맨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판타지, 무협, 현대 판타지 이런 장르는 로맨스가 없어도 스토리가 굴러가잖아요. 이 작가 소설에는 로맨스가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노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는 장면이 괜히 들어가면은 스토리 흐름도 망가지고 하니까 독자들이 좀 싫어하거든요. 로맨스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노맨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은 이 작품은 노맨스입니다 라고 작가가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해탐사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심해탐사가 뭐냐면 문피아에서 투데이 베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기를 끌면은 조회수가 높아지면은 이제 베스트 랭킹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더 쉽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투데이 이제 베스트 그것만 보고 들어가서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랭킹 안에 들지 못한 작품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게 마치 이제 저 바닷속 깊은 곳에 그 작품들이 많다 이런 뜻으로 이제 심해라 그러는데 심해 탐사는 그럼 뭐냐? 그 심해에 있는 작품들을 찾아가서 보는 거를 말해요. 실제로 독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눈에 띄었기 때문에 투데이 베스트에 마침내 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출판사에서도 그걸 해요. 아직 투데이 베스트에 들진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작품이 있다면은 먼저 발견해서 출판 계약을 하자고 해야지 해서 실제로 출판사 직원들이 심해 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망생이에요. 망생이는 뭐냐면 지망생의 줄임말 망생. 근데 이제 그걸 좀 귀엽게 망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소설 작가 지망생들을 그냥 보통 망생이라고 합니다. 글먹이라는 말도 있는데 글먹은 이제 웹소설 써서 먹고 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 써서 먹고 산다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뭐 전업 작가를 뜻한다라고 봐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작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줄임말이에요. 나작소는 나만의 작은 소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해 탐사를 하다가 좋은 걸 발견한 거예요. 좋은 웹소설을. 그래서 이 독자가 너무 잘 썼는데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래서 나만의 작은 소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화부터 막 계속 연재하는 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자를 또 뭐라고 부르냐? 김독자라고 불러요. 그 전지적 독자 시점의 주인공 이름이 김독자잖아요. 근데 그 김독자가 소설의 모태가 되는 그 소설, 그러니까 소설 속의 소설이죠. 그거를 1화부터 끝까지 따라간 유일한 독자가 김독자잖아요. 그래서 이 나만의 작은 소설을 따라가는 유일한 독자를 또 김독자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뱀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뱀의 마음, 뭐 뱀의 심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나보다 잘 나가는 작가한테 질투심을 느끼는 거를 뱀심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냥 질투만 느끼면은 굳이 그렇게 뱀심? 막 그렇게 강한 용어를 쓰진 않겠죠? 근데 아주 음습하게 막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서 막 댓글 악플 남기고 막 작가 멘탈 건드리고 그런 걸 이제 뱀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강한 질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대나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말로 쓰담쓰담인데요. 아까 이제 나작소를 따라가는 김독자가 보통 댓글에다가 이제 나대나대를 합니다. 왜냐면 얘가 연재를 멈추면 안 되니까, 얘가 계속 써줬으면 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칭찬하는 걸 나대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작가님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런 부분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걸 나대나대 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밈인데, 서명하시오. 뭐 무림서부는 정통무협입니다. 이런 댓글이 이제 무림서부 가면 이제 댓글에 있거든요. 무림서부 작품에. 무림서부가 이제 사실은 그 진짜 미국 서부에서 무협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정통무협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근데 그걸 읽고 거기에 빠져든 독자님들은 거기에 무도 있고 협도 있으니 무협이다. 서명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명하시오는 거기서 나온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은 머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검은 머리라는 용어는 사실 웹소설에서 나온 말은 아니에요. 제가 아주 이제 주식 투자를 옛날부터 오래 했는데, 그때 주식 투자할 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보통 이 주식시장을 급상승시키는 오버슈팅의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 수급을 항상 유의 깊게 보는데,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인 척하는, 그러니까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주식을 사서 마치 외국인이 들어온 것처럼 꾸미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 샀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검은 머리를 가진 한국인인데 마치 노란 머리를 가진 외국인인 척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검은 머리 미군 대원수, 뭐 아니면 검은 머리 영국 의사,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웹소설에서 이제 검은 머리는 보통 현대 판타지 장르에서 한국인이 외국을 배경으로 활동을 하는 소설일 때 검은 머리라는 표현을 그래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외국 가서 활동한다라는 용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전죽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희전죽은 히로인이 되기 전에 죽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노맨스라는 용어가 나온 거랑 비슷한데,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에서 왠지 연애를 할 것만 같은 대상 히로인이 나왔을 때 독자들이 바로 경계를 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연애하는 내용 들어와서 소설 전개 망칠까봐 댓글에다 남깁니다. 히로인이 되기 전에 죽어라. 걔 언제 죽어요? 저 캐릭터 언제 죽습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히로인이 되기 전에 이제 죽이려는 거죠. 그걸 희전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닌자 몰살이라는 밈이 있습니다. 이 밈은 뭐냐면은, 이게 어디서 처음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웹소설 작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쓰는 장면이 갑자기 닌자가 들어와서 캐릭터들을 몰살시키는 것보다 재밌냐? 그거보다 더 재밌으면 그 장면을 써도 좋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닌자가 갑자기 나와서 캐릭터들을 죽인다? 이 장면보다 재밌는 게 그렇게 또 많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패션 선작이라는 것도 있어요. 패션 선작은 뭐냐면, 이건 아마 DC 인사이드 장르 소설 갤러리에서 아마 좀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인기작들이 있고 인기는 없는데 뭔가 작품성이 뛰어난 웹소설이 있어. 그런 걸로 유명한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진 않아. 하지만 나 이거 선호작으로 등록한 사람이야, 나 좀 보는 눈이 있는 독자야 라는 걸 표현할 때 패션 선작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난 굳이 보진 않지만 이거 작품성이 있잖아, 그래서 선호작 등록해놨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절단마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단마공은 뭐냐면 소설 한 회차가 이제 끝날 때 후킹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다음 회차도 돈을 주고 결제할 수 있게끔 이번 회차의 마지막을 아주 흥미로운 장면에서 끊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절단마공이라 그러는데 다음 장면이 정말 궁금해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 끝내면은 그걸 이제 독자들이 그걸 보고 댓글로 절단마공에 당했습니다. 다음 화 언제 올라오나요? 연참해주세요. 이제 이런 댓글들이 그럴 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캣발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그 남성향 하렘물 장르에서 등장하는 용어인데 히로인의 매력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그 힘으로 소설을 끌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렘물은. 그런 걸 이제 캣발물이라 그러고 또 캣발이라고 합니다. 학고라는 용어도 있어요. 대작가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작가님들이 계시죠. 근데 그 반대로 아주 무명의 작가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이제 학고 작가라고 하고 또 학고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망생과 대작가 사이에 위치한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마탄 초인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육사 시인의 시에서 나왔던 용어인데 보통 이럴 때 씁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은 스팀펑크 장르의 백마탄 초인은 올 수 있는가? 이게 뭐냐면은 스팀펑크 장르가 뭐 웹소설에 뭐 잘 나가는 게 뭐 거의 없을 거예요. 화산귀환급의 작품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백마탄 초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 아주 대문호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갑자기 스팀펑크 장르의 화산귀환을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이 백마탄 초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작품 세계와는 별개로 웹소설 그 시장 전체에서 작가도 쓰고 독자들도 쓰는 용어와 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런 용어들이 어려워서 웹소설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한번 이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수월하게 웹소설 진입장벽을 뚫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